제가 이 정권 출범 직후에 출범하자 말자 아마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일 거다. 그리고 6월 말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트럼프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하고 와서 곧바로 이런 일들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안보 문제를 한마디로 자신을 찍지 않은 59% 중 다수의 입장을 뭉개는 식으로 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우클릭을 의도적으로 했지만은 충분히 예상되고 의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하나의 화제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 대교구 교구장, 즉 대주교급입니다. 이 신부님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남북 정상회담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희중 특사를 통해 교황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은 친서에 담겨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4년 8월에 방한을 교황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반도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청와대 고위관계는 친서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확실히 없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갖다 붙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말은 맞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굳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없느냐? 지금 인도적 지원은 당장부터 착수하겠다고 하고 머지않은 시기에 오이사 조치, 즉 천안함이 피격되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종의 남북 교역과 교류, 화해 등을 중단하는 조치가 오이사 조치죠. 이 부분을 해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그랬듯이 남북 공동행사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당선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물밑 교섭을 하지 않고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문재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제가 어제 이 사람이 상장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이사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해졌으니 해제해야 한다면서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한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사람 이런 북한과 관련되어서 뭔가를 북쪽에 이롭게 해주자라는 부분에서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대학을 다닐 때 운동권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좋은 집안에 나서 유학 가서 한마디로 금수저로서 잘 살아온 사람인데 그냥 교수도 아니고 교수하면서 거의 장관급 교수를 하고 다녔죠. 지금 건 한 20년째. 그리고 미국 가서는 한없이 온순하고 매너 좋게 각종 학술 모임이나 싱크탱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합리적인 평화주의자 모양인 양 이렇게 자기를 색깔을 만들고, 실제로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당의 뒤에서 온갖 북한과 관련되어서 한마디로 위험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왜 이러는가에 대해서 보수정권 9년간에 아무런 고민도 안 해봤다는 것은 저는 정권을 뺏기고도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보수정권이 집권했을 때도 또 이런 사람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또 어디에 불러서 자문도 좀 들으려 하고, 좌우간 이 나라의 보수는 한마디로 간도 썰개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만들어진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 교역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또 대북 신규 투자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성공단만 남고 금강산 관광이고 뭐고 또 북한과의 교역이고 또 교류고 다 올 스톱 되었다가 개성공단이 작년 2016년 2월에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지요. 자, 문재인 특보는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곧 열기로 합의가 다 돼 있고 북한과도 논의를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북한 땅에 있고 금강산 관광도 북한 땅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 연다 하고 했을 때 북한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쳤냐? 엄마 너가 여냐? 우리 땅에 있는 거를 우리가 동의해줘야 열지,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전달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북한의 요구 조건이 있었을 거고, 그런 걸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꼴보기 싫었던 거는요, 8월 15일이나 6월 15일 날 무슨 북한 사람들하고 손잡고 발표하고 어쩌고 하는데, 거기 온 북한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학생들이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보고 자꾸 보수 꼴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길 바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합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북한의 체제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남측과 민간끼리 6.15, 8.15 행사를 하는 데 넣은 그 사람들이 과연 자의적으로 순수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김정은이 대남 공작 차원에서 관리하는 일종의 민간 단체나 학생들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6.15 공동선언 17주년 행사를 같이 준비 중이며, 중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다 해왔다는 거. 제 말이 정확하게 맞잖아요. 북측이 평양, 남측이 개성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 와서 좀 하라지 왜 갑니까? 개성이 성사되면 개성공단 기업인을 동반시켜서 간 김에 공단에 들어가서 공단 시설도 한번 다시 여는 거에 대비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간 교류 등 남북 교류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다. 여러 접촉과 방북 승인 여부 등을 검토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와이셔츠 바람으로 만면에 웃음을 띤 문정인 교수가 북과 정상적인 거래를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제재할 필요가 없다. 과도한 대북 제재는 풀어야 된다. 개성공단 중단은 기본적으로 넌센스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공장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중인데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은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3월 2일 227호 결의안
그리고 5차 핵실험에 맞서서 2321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이 결의안에는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북에 존재하는 회원국들의 금융기관과 은행 계좌 폐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까지도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은행 계좌를 통해 현찰을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에 일시키고 달러로 한마디로 북한이 계좌에 넣어주죠. 그럼 북한이 받아다가 한 85%는 저거가 땡기고 나머지 15%를 이 상품 구입권 등으로 또 북한 돈으로 노동자한테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인편으로 북한 노동자 임금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은 결의안 2321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뭉칫돈, 즉 현금을 상당한 규모로 북한에 직접 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정인 특보는 지금도 북중 간에는 자유롭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제재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가 하고 이제 미국이나 유엔이 한국 너 왜 그러냐 하고 제재할 때 그때 해결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간이 배밖에 나왔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니까. 개성공단 열어서 북한에 뭉칫돈을 주던 은행의 계좌로 한번 해보라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버리는 상황을 스스로 한번 초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노동자 임금의 직접 개별 지불과 같은 지급 방식과 투명성 개선 등을 통해 북한 당국과 논의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멍청한 사람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한국이 준 노동자 임금을 직접 100% 노동자한테 준다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의 사주가 북한 노동자들한테 매달 300달러다, 400달러다, 500달러다 하고 현금으로 나눠주고 그럼 노동자가 그걸 집에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받아갖고 돌아서는 순간에 네 일 오래 해가지고 다시 뺏어가지요. 유엔 안보리 제재 내에서도 위배가 되지 않는 방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 변하지 않는데 왜 북한에 돈을 못 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저질러 보자. 그러면 유엔이나 미국이 우리 보고 뭐라 할 거 아니냐. 그때까지 왜 우리가 못하느냐. 지금 이 소리 아닙니까? 와, 정말 오늘 뉴스 브리핑 진행을 하려니까 진짜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벌크 캐시 금지 조항은 핵미사일 무기로 전용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증거 어디 있냐. 이 북한 당국의 관계자가 통정부 부장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패널들이 북한에 와서 조사하면 될 일. 아니 그 돈을 북한에 와서 조사를 한다고 찾아질 거라고 봅니까?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문 특보는 현대아산이 관광비를 모은 뒤 북당국에 지급하는 것은 안보리 금지 조항이 되지만은 금강산에 입장할 때 관광객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입장료를 받으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북한의 입장에 서서 돈을 줄 수 있는 101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머리를 맨날 며칠 굴려서 그 방법을 다 빠져나갈 방법을 다 찾아서 북한에 코치를 해줘서 지금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까? 문 특보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이전 정부가 취했던 강경 조치들이 지금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풀었다가 이제는 열어주니까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기간 처음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이렇게 재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점점 선거 막바지로 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재개가 아니다. 즉 북한이 지금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즉각 재개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북한이 대화 국면,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나 가능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길 바라고요. 여건은 지금 민주당이죠. 민주당은 6.15 선언 공동행사를 개성해서 개최하는 것을 민간 차원에서 조율 중이고, 인도 지원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하고, 이제 북한에 뭐 식량 주는 거 이런 거 승인을 하고,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이 내달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합니다. 자, 준비 다 하고 있다가 될 거라고 이제 당선된다고 보고, 되고 난 뒤부터 활짝 열어 제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해보세요. 그러다가 사고 치고 난 뒤에 그 수습은 국민들에게 안 시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6.15 공동선언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그랬듯이 남북 공동행사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당선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물밑 교섭을 하지 않고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제가 어제 이 사람이 상장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이사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해졌으니 해제해야 한다면서 북핵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한을 안심시키고, 안보 문제를 한마디로 자신을 찍지 않은 59% 중 다수의 입장을 뭉개는 식으로 가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우클릭을 의도적으로 했지만은 충분히 예상되고 의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면 하나의 화제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 대교구 교구장, 즉 대주교급입니다. 이 신부님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남북 정상회담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희중 특사를 통해 교황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맞지만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한다라는 내용은 친서에 담겨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4년 8월에 방한을 교황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한반도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청와대 고위관계는 친서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말은 확실히 없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갖다 붙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도 이 말은 맞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굳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없느냐? 지금 인도적 지원은 당장부터 착수하겠다고 하고, 머지않은 시기에 오이사 조치, 즉 천안함이 피격되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일종의 남북 교역과 교류, 화해 등을 중단하는 조치가 오이사 조치죠. 이 부분을
제가 이 정권 출범 직후에 출범하자 말자 아마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밀어붙일 거다. 그리고 6월 말에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트럼프에게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양해를 구하고 와서 곧바로 이런 일들을 현실화시킬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사람 이런 북한과 관련되어서 뭔가를 북쪽에 이롭게 해주자라는 부분에서는 뭐 때문이는지 모르겠어요. 길거리에서 대학을 다닐 때 운동권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좋은 집안에 나서 유학 가서 한마디로 금수저로서 잘 살은 사람인데 그냥 교수도 아니고 교수하면서 거의 장관급 교수를 하고 다녔죠. 지금 건 한 20년째. 그리고 미국 가서는 한없이 온순하고 매너 좋게 각종 학술 모임이나 싱크탱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 자신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 합리적인 평화주의자 모양인 양 이렇게 자기 일을 색깔을 만들고 실제로는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야당의 뒤에서 온갖 북한과 관련되어서 한마디로 위험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